이시영은 1982년 4월 17일 청주시 흥덕구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유명 배우, 모델, 가수이자 전 아마추어 복서입니다. 43살의 나이에 드라마 꽃보다 남자, 스위트홈, 도깨비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연예계에 이름을 알렸고, 아마추어 복싱의 여정을 통해 끈기와 열정을 담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빛 뒤에는 깊은 고통과 혹독한 시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결말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상징적인 배역, 치열한 복싱 경기, 조성현과의 결혼, 그리고 개인적인 상실을 통해 찬란한 정점과 슬픈 시면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시영의 삶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가장 큰 슬픔, 커리어의 부침, 그녀의 업적, 사랑과 결혼 생활, 비극으로 여겨졌던 죽음, 남편과의 이별, 그리고 다재다능한 아이콘의 슬픈 최후까지. 이시영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연예계 활동 중 숱한 루머와 스캔들, 특히 2015년 유출된 민감한 영상 사건으로 인해 겪었던 정신적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2015년 7월 한 기자가 그녀가 민감한 영상에 출연했다는 루머를 퍼뜨렸고, 당시 소속사였던 제이와이드 컴퍼니는 이 영상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결국 그녀는 자살로 이어졌습니다. 이시영과 소속사는 이러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스캔들은 그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근거 없는 루머로 인해 대중의 외면을 받으며 배신감과 고립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울면서 온 세상이 자신을 적으로 돌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대중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시영은 배우 활동과 아마추어 복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2010년 배역을 준비하기 위해 복싱을 시작했지만 복싱에 대한 열정으로 프로 선수로 전향했습니다. 하지만 어깨 탈구와 무릎 부상을 포함한 잦은 부상으로 2015년 올림픽 출전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복싱을 포기하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믿고 지지해 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실패한 것 같은 심정이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력을 인정받기보다는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 복싱에 입문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이러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시영의 연기 인생은 눈부신 성공과 눈물을 흘리게 하는 실패가 뒤섞인 굴곡진 여정이었습니다. 2008년 드라마 도시전설 데자뷰 시즌 3의 게스트로 출연하며 연기 생활을 시작했고, 같은 해 사극 바람의 나라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009년 한류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오민지 역을 맡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2010년 KBS 연기대상 신인상 후보에 오르는 연계를 안았습니다. 2010년 억만장자가 되어라에서는 강인하면서도 감성적인 부태희 역을 맡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드라마로 2011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연기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영화계에도 진출하여 2009년 송중기, 신세경 등 젊은 배우들과 함께 출연한 영화 오감도전에서 연기 데뷔를 했습니다. 이 영화는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고, 그녀가 연기한 정세은은 감정적이고 현실적인 인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2013년 그녀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남자친구 사용법에서 최보나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이 영화는 유머와 양성평등 메시지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그해 가장 성공적인 로맨틱 코미디 영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역할로 그녀는 부일 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코미디와 드라마 모두에서 그녀의 다재다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최시원, 이성재와 함께 출연한 2011년 드라마 포세이돈은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부실한 각본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실패는 그녀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한때 부정적인 리뷰를 읽을 때마다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아 많이 울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2012년 드라마 난폭한 로맨스에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말괄량이 보디가드 역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어느 정도 팬층을 확보했지만 저조한 시청률로 인해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액션 장면을 위한 체력 훈련을 포함하여 배역을 위해 몇 달 동안 준비했지만 결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아 스튜디오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영은 연기 활동 외에도 아마추어 복싱에도 참여했는데 이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배우가 되기 위해 복싱을 시작했지만 복싱에 대한 열정으로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제24회 전국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 대회에서 48kg급에서 우승하며 한국 여성 최초로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습니다. 하지만 어깨 탈구와 디스크 탈출 수술을 포함한 1년의 부상으로 2015년 올림픽 출전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은퇴를 결정했을 때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 같아 많이 울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올림픽 메달은 아니었지만 강인하고 회복력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시영은 항상 자신이 이룬 것 이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에도 힘쓰고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 홈에서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의 강인한 캐릭터 서희경 역을 맡아 국제적인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2020년 공개된 이 드라마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았고 2020 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토퍼 놀란과 같은 세계적인 감독들과 함께 작업하고 싶다고 밝히며 자신의 연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기꺼이 배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선 활동을 통해 사회적 유산을 남기고자 합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홍보대사로서 스포츠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단체에도 기부했으며 2018년에는 동덕여자대학교의 패션 디자인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배우로서의 활동만큼 눈에 띄는 성과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특히 스캔들로 인한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는 타인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목적의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2011년 커플스, 2010년 허니 패밀리의 곡 작업에 참여하며 노래 실력을 뽐냈고 박재범과 함께 음악과 작사에 출연하여 그룹 타이니지의 폴라리스를 작곡했습니다. 전문 가수는 아니지만 그녀는 감성적인 목소리와 헌신적인 음악으로 동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연기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그녀가 끊임없이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시영과 조성현의 사랑, 그리고 결혼은 로맨틱한 이야기지만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8월 공통의 지인을 통해 만났고 1년 만인 2017년 9월 3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가족, 친구, 거미, 허각, DJ 도시 등 스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신 14주였고 2018년 1월 첫째 아들 조정윤을 낳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로맨틱한 이야기로 그려졌는데 요식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 조성현이 그녀의 커리어를 항상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25년 그녀는 8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조성현과 이혼을 공식 발표하며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측근들은 그녀의 바쁜 스케줄과 남편의 사업 책임으로 인해 두 사람이 점차 멀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후회는 아들 정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었는데, 특히 드라마 스위트 홈 시즌2와 3 촬영을 위해 해외 촬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매일 아들과 함께 있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고, 정윤이 언제 집에 오냐고 물었을 때 많이 울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조성현과 결혼하기 전 그녀는 2009년 드라마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함께 출연했던 가수 전진과 교제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공통 관심사로 인해 건담 커플로 불렸고 6개월간 교제 후 파경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지만, 이별은 특히 사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대중의 시선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현과 이혼 후 그녀는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지 않았고 정윤 양육과 커리어에 집중했습니다. 2025년에도 아직 살아있는 이시영의 비극적인 죽음은 허구의 시나리오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2026년 그녀는 44세의 나이로 드라마 스위트 홈 시즌3 홍보를 위해 일본으로 가던 중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와 승무원 몇 명을 태운 전용기가 기술적인 문제로 제주도 인근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구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다른 승객들은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국 연예계와 전 세계 팬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서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5일간 진행되었으며, 동료, 친구, 아시아 전역의 팬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관은 그녀가 한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던 흰 국화로 덮여 있었습니다. 관 중앙에는 그녀가 드라마 스위트 홈의 서희경으로 분장한 대형 사진과 그녀가 획득한 복싱 메달이